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길도의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동차 보험 사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네. 지난해 보험 사기 중 절반이 자동차와 관련돼 있다고 하고 네. 적발 금액만 5,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보험 사기만. 엄청난데요. 이 자동차 보험 사기도 트렌드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네, 요즘에는 사실 그 보험 사기, 자동차 관련 보험 사기로는 진로 변경 사고가 좀 가장 많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네,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오히려 가속을 해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차가 끼어드네. 네네. 냅다 들이박자. 네, 가해 차량의 경우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 차량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한 보험 사기의 유형입니다. 그 밖에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일방 통행 도로 후진차 사고, 급정거로 인한 추돌 등 이런 수법이 있는데 수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가해 차량이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직진해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네. 그리고 일방 통행 도로 후진차 사고는 일반 통행에서 이제 피해 차량이 후진할 때 혐의 차량이 피하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접촉하여서 이제 사고 발생시키는 경우. 또 급정거로 인한 추돌은 이제 앞차가인데 뒤차가 이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제 주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내용.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사고 발생 장소는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보험 사고 같은 경우는 렌터카나 이륜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차량의 경우에는 평균 4명 정도가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제 동승해서 이제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단체 탑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의금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4명이 동시에 뒷목 잡고 내리는 거고. 네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되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보험 사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 수법을 알려드리는 건 따라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유형을 조심하셔야 된다. 사기를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즘엔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 사기도 많다면서요? 네, 렌터카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또 좀 손쉽게 빌릴 수 있잖아요. 여러 렌터카 유사인 서비스들도 많고요. 그래서 렌터카 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 소유주가 렌터카 업체로 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 과정이 좀 비교적 간단하고 자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사기 행위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이나 젊은 층에서 사기 수법으로 좀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적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할증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사고가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렌터카를 빌려서 보험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단순 아르바이트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험 사기에 가담해 버리는 일도 있다면서요? 나도 모르게.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고의 사고 보험 사기에서 2030 세대 남성이 약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아르바이트 공고글을 보고 모집된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혐의자들은 텔레그램 같은 이제 SNS에 공격수 구합니다. 이런 광고 글을 올려서 자동차 고의 사고 공모자를 모집했습니다. 공격 뭐라고요? 공격수 구합니다. 공격수를 구한다고요? 네, 이게 축구 아니고 축구 조기축구원 구하는 거 아니고요. 공격수 구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보험 사기 칠 사람. 네. 또 이후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제 공모해서 고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보험 사기 아르바이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실 고액 알바, 구인 글인데 여기서는 사실 보수를 당일 바로 현금 지급한다. 운전면허 소지자면 된다. 이렇게 좀 진입 장벽이 낮고 대신에 보수는 좋은 그리고 바로바로 그날 당일 지급한다는 점을 이제 광고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낚이셔서 아르바이트에 이제 가담하시게 되는 아르바이트를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같은 일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결국은 범죄에 가담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이게 고액 알바 명목으로 보험 사기를 권유하거나 수행하는 건 이게 그 보험 사기를 권유하거나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의 사고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광고글이나 이런 권유를 받으셨다면 증거, 녹취나 메시지 같은 거를 보시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꼭 제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기 알바 일당 받으려다가 보험 사기 일당이 돼버리는 거죠. 네, 조심하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 사기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것도 처벌받는다면서요? 네, 근데 네. 이거 왜 안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 일단은 이 보험 사기 알선 광고 좀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해 10월에는 380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서 32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공개 가담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려서 이렇게 사람을 구했는데요. 이제 홍보 문구는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문구. 그 범죄 가담자들을 네. 뒷자리에 앉아만 있고 네, 네. 우리가 쿵 하고 내릴 때 같이 뒷목 잡고 내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6년간 2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광고 글을 보면은 기억 시옷 비읍이라고 씁니다. 기억 시옷 비읍.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격 수비. 내지는 디귿 기억. 네. 뒤쿵. 그러니까 차량 이제 뒷부분을 추격한다, 추돌한다 이런 기억 시옷 비읍 아니면 뒤쿵, 디귿 기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어를 만드는 네, 거네요. 이런 키워드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은어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 사람이 이걸 알고 찾아왔다는 건 네, 어느 정도 그 사람도 가담할 거 알고 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게 좀 처벌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단 보험 사기 알선 광고에 대한 처벌 자체가 일단 강화가 됐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 8월에 보험 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이제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서는 이제 보험금 청구가 있어야만 보험 사기로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보험 사기 광고를 올리거나 뭐 알선하는 행위만으로도 보험 사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좀 낮아서 이게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이 시행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아직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진화님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험 사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최대 형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 또 이제 차등, 맞습니다. 초범이다 네. 이러면서 또 경감될 수도 있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 당했다. 네, 네. 그러면 보험 사기 당한 걸로 내가 의심이 된다. 네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보험회사 사고 접수 진행하시고 금융감독원에 이제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전화 1332 누르시고 4번 금융범죄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4번 보험사기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신고하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에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실 때는 자동차 사고 현장 사진하고 목격자 진술, 연락처, 블랙박스 등 이런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난 현장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보험 사기 고의성의 분석을 필요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반드시 잘 보관하시고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블랙박스가 있다라는 사실조차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 조금 더 침착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일단 보험 사기가 의심이 된다라는 건 금융감독원에 1332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그리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는 것도 좋겠고 왜냐하면 이 보험 사기 일당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찾아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최근에 사고를 많이 내고 있네. 반복하고 있네. 이거는 분명히 또 데이터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실제로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그렇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뭐 불운이 겹쳤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저는 뒷자리에 동승만 했어요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자꾸 동승만 하면 사고가 나지? 네네. 이렇게 또 데이터로 뽑아볼 수 있는 거죠. 네. 혹시나 보험 사기인 줄 모르고 내가 뭐 합의금을 줬다라거나 네네. 어느 보험금을 줬다. 네네.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 고의 사고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이제 보험회사가 판결문으로 이제 그 보험 사기 가해자를 잡아서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형사처벌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판결문을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금감원하고 보험개발원은 피해 구제를 좀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법원 판결문에서 피해 정보가 확인된
보험 사기 피해자에게 보험개발원에서 이제 피해 정보가 취합됐다라고 안내를 할 수 있고요. 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나 뭐 합의금 지급한 후에 보험 사기라는 점을 인지했다라면은 자동차 보험 관합 보험료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신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교통사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네. 교통사고 기록과 이제 벌점 자체가 또 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추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게 그쪽에서 먼저 알려줄까요? 아니면 이거 내가 계속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알려주고요. 만약에 어떤 통지가 안 오면 본인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이제 그러니까 검색할 수 있게 본인이 됩니다. 뭔가 좀 찝찝한 사고가 있었다, 네.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다라면 이건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몇 년 추적을. 후라도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안 있습니다. 그러면 내 보험료도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진짜 교통사고가 난 건데 상대방이 나를 보험 사기로 몰아간다. 네, 이럴 네.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많다면 보험 사기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뭐 범퍼카처럼 운전하시는. 네. 네. 근데 이제 고의성이 없었다라면은 이를 네. 입증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게 자동차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동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망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타인을 속이는 행동이잖아요. 거래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하는 신의 측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이제 이런 기망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고의성이 없다라면 이를 입증해서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실제로 1년 8개월 동안 11차례나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으신 분이 이제 보험 사기로 기소가 된 분이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고 발생 빈도가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점만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다라고 추단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무죄가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받은 거네요. 네, 의심을 받았으나 이제 그런 사고의 각각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던 상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소명을 하면은 이 무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야겠습니다만 일단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당황하시지 말고 침착하게 증거 다 모으시고 차선 변경할 때 이거 보험 사기 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왕 와서 들이받았다. 그러면 일단 그 신상 정보부터 다 좀 잘 챙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윤예린 변호사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